오세훈이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명태균이 경고했습니다. 1심 유죄가 나온다. 자중하라. 축배를 들어야 할 자리에 최악의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2021년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오는 10일 전격 재개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된 지 몇 달 만에 시장직을 잃습니다. 5선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 명태균이 먼저 정조준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한 가운데 명태균 씨가 당선 축하와 함께 의미심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겨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은 뒤 곧바로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명 씨는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직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사실상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음 주 재개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일시 중단됐던 재판은 오는 10일 다시 열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시정은 물론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명태균 씨와 만났습니다. 11월 8일 날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내가 오늘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오 시장이 대질신문 때 다 맞춰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답변을 조금 자제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요. 오 시장이 여태껏 저를 2번 만났습니다. 혹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7번 만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럼 특정할 수 있냐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물으니까 2021년 1월 20일은 송셰프라는 곳에서 만났고 여기서 말하는 송셰프는 오세훈 시장이 식당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그때 메모했었던 거 있었었거든요. 명태균 씨와 같이. 그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송셰프 식당. 자, 2021년 1월 20일 날 송셰프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거기서 4, 5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은 창원 장복터널 넘어갔는데 오 시장에서 전화가 와서 나경원에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해줬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서 온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아까 했더니 거기서 송셰프에서 질질 짰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23일에도 만났고 27일에도 만났는데 27일에는 청국장집에서 만났고요. 30날에도 만났습니다. 그때는 장어집에서 만났고요. 조은희 의원도 같이 만났습니다. 청국장집을 제외하면 조은희 의원 을 장어집에서 한번 만났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같이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날 만났고 22일 만났고 23일 만났고 27일 만났고 30날 만났고 벌써 5번이에요. 이게. 오 시장 그러면서 7번 만난 게 맞느냐라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나 8일 날 얘기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명 씨랑 내가 대질신문 내가 요청한 거 맞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내가 미천을 깔 수는 없다. 예,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질신문에서 나한테 밝힐 게 많다는데 뭐 2번 만났다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나처럼 7번 만났다고 말해야지. 이런 취지로 말을 또 하기도 해서 정말 웃겼고요. 또 하나 연애 편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충격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무슨 하는 말이 오세훈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있다. 김영선 의원 미스 아니냐.
야,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자님. 아니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도 허위 사실이에요? 문제고 아니 네. 사실이라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백하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여기서 그거를 뭐 걱정을 어쨌든 해요? 그러면 장 기자님 전문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명태균 씨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양반이 알맹이는 얘기 안 하고 되게 자극적인 원래 그래, 얘기들만 원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질질 짰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갔냐 안 갔냐, 얼마를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등등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럼 그 얘기 할 때가 되면 왠지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 연애편지 얘기도 보면은 뭔가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요건을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극적이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뭐 잡아갑니까?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어떤 선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론조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원래 이게 명태균 씨가 네. 자기가 오세훈을 만날 때 김영선 의원이 있었다, 항상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 연애 편지가 오고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증인이 된다든지 증거가 된다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해서 올드미스고 뭐 오세훈 시장하고 뭐 주고받는 거 다 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명태균 씨 진술이 과연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가든 이제 추측을 하도록 하는 이제 이 방식이 과연 맞냐, 이게 인간적 도리로서 맞냐. 그리고 같이 함께 뭐 동제적 관계를 유지했다가 그 뒤에는 뭐 이제 서로 말이 안 돼 가지고 막 이것저것 진실을 폭로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거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거 가져와서 우리 연애편지 주고받았어 이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야, 다 죽어버려. 오체험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김영선 네가 어떻게 되든 네 주위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 수법이나 방식은 너무 저질이 아니냐. 너무 수준이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진짜 상상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명태균 씨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 도와줬느냐?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올드미스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런 말 합니다. 김영선이 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검사가 내용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 시장을 왜 도와줍니까? 나는 김영선 도와주려고 할 수 없이 도와줬어요. 왜? 김영선이 오세훈을 사모하니까.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제 해석에 따르면.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게다가 오세훈 시장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반응이고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 연애 편지가 왔다 갔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도와주게 되었느냐, 실제 도와준 거 맞느냐,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의 개연성을 혹은 명분을 근거를 세워주는 건 뭐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 씨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연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올드미스예요.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그래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까발릴까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뭐 김영선 둘 다 의원을 죽이겠죠. 아니 네. 오세훈 시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애 편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얘기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내가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한번 당신이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이 뭘 보냈는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까불면 죽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가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와. 보면은 명태균 씨 화법이 항상 이래요. 항상 그렇고 보면은 기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걸 가지고 조만간 뭔가를 터뜨릴 것 같다라는 인상만 주지 실제로 보면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공개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명태균 씨 말을 잘 안 믿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말의 신빙성이. 근데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재미는 자극을 한다고 전혀 상상도 못할 얘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도 웃겨가지고 명태균 씨가 말할 때마다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질질 짰어요. 이러니까 또 피식 웃고 아파트 열쇠 내놔요. 그러니까 또 피식 웃어요. 아파트 열쇠 얘기는 뭔지 아시죠? 뭐예요?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주지가 창원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 와서 쉴 곳, 뭐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쇠 내놔라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면 아파트 사주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열쇠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 명 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거짓말이겠어요? 나경원은 이기는 여론조사 달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못 해주겠다고 하겠어요.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김지호님이.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정치 낭인으로 그렇죠. 10년 동안 암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명태균하고 손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그럼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열쇠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이러면서 소리 질렀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과장은 할지언정 완전 센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 기억나시죠, 우리 전 네. 대표님? 과장은 하지만 네. 완전 없는 얘기는 하는 네. 사람은 아니다. 근데 본인에게 불리하면 아예 그것을 원천 무효로 만드는 또 화법도 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혹은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가 식의 그런 말 했나? 결론을 보면은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한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고 결국에는 또 그때 한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 뒤엎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을 과연 계속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 2021년 뭐 1월, 3월 뭐 이럴 때인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명태균이 이제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털어줬는데 자 절박하게 서울 언제 오느냐라고 하니까 내일 내가 며칠 날 위원장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어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 그러니까 명태균 답변이 아니 위원장이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겠냐고 김종인 위원장이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직접 와서 김종인 위원장 언제 만나러 가는데 그때 그러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이 좀 더 빨리 올라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절박하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녹음이 돼 있고 아마 이제 특검에 검찰에 다 제출이 돼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요. 예, 녹음이 돼 있어서 오. 두 사람의 특수 관계가 아마 그게 있으면 이제 훨씬 더 좋을 거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 비용이 는 직접 주면 문제가 되니까 뭐 김한정에 대해 돈을 빌려고 한다라는 것은 3,300만 원 말하는 거죠? 예, 3,300만 원. 요 요건은 직접 지금 김태우 소장이 듣지는 않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진술하는데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나라고 하니까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쨌든 돈은 다 강인 국장한테 들어간 걸로 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니 지금 실제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간에는 긴밀하게 연결하고 7번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이전에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범죄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쪽으로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대납 그러면은 3,300만 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로 좀 더 좁혀서 마지막에는 이성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여러 자존심도 상하고 신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네. 조금 톤 다운 하셔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그거를-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보셔서 3월 어쨌든 5일입니다.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인, 짧게 그다음에 그냥 지상욱, 얘기하십시오. 예,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파트 사줬다는 말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상황에서 그 조은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네. 사람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사무실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아니 그 문자가 다 주장하시는 나옵니다. 거고요. 네. 예.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명태균 증인께서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네. 예 하시는데 예.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자기가 시장이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고민정한테 그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안 오세훈 겠습니까?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다잖아요. 작년 것도. 맞는 거죠? 예.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정희 위원장이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 바보 같은 멍청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때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장을.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예. 네.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설득해서 안철수한테 그게 안 결국은-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했지 알았습니다.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1월 네. 4일 날 가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2021년 1월 크시겠어요. 4일 날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 네.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튕기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예.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예.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예. 이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얘기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기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다
다 철원아, 도와줬는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 기억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송셰프에서? 네, 8월 5일 날 이장우 대전시장 공천 관련해서 글 페북에 올리신 적 있죠? 네. 네. 이장우 시장이 이 글을 보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 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혹 제기는 헛소리라고 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 법적 안 지금 물어요,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예?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정진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조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네. 예.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우 아니, 시장 정진석 씨와 관련된 얘기가 권성동하고 친구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이장우 안 썼어요?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네. 허바나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하게 들어올 아까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다 얘기해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1월 명태균 씨와 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이 그해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언론사는 얼마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공교로운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와 2021년 1월 말에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이 2021년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와 멀어졌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중순 명 씨가 속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강 전 부시장을 불러 명 씨에게 언론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JTBC에 명 씨에게 특정 언론사 연락처를 직접 준 적 없다며 명 씨 요청이 있어 제3자에게 알렸고 그 인물이 명 씨에게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전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와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공표 여론조사 결과 총 6건이 나온 걸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명 씨는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보냈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카톡을 잘 안 본다고 맞섰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선거 기간이 되면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수시로 들어온다.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파일만 일부 발견된 것이라고 했고 오 시장도 특검 조사에서 연락이 오는 걸 다 확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파일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를 놓고 대질 과정에서 오 시장과 명 씨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개입한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측근인 김한정 씨를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9일.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고 이틀 뒤인 3월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는 두 사람 가운데 단일화 후보로 누굴 선호하는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38.4%, 안철수 38.3%, 누가 앞선다고 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2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도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묻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비공표 여론조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3.4%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검증 결과, 이 결과값은 완전히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이날 여론조사의 로데이터, 즉 원본 데이터 자료입니다. 정상적으로 응답을 마친 AND를 뜻하는 알파벳 E가 표기되어 있는 응답 완료 샘플 수는 17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과 자료에 적힌 응답 완료 샘플 수는 929명입니다. 753명의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조작 전 정상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는 안철수 52.3%, 오세훈 47.7%로 안철수 후보가 4.6%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 오세훈 51.7%, 안철수 48.3%로 오세훈 후보가 3.4%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에 앞서 2월 14일,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선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양강 구도를 형성하던 때에도 명시의 미래한국연구소는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으로 나경원 후보가 9%포인트가량 이기는 결과를 오차 범위 아닌 2.4%포인트 차이로 줄여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를 조작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의힘, 국민의당 차원의 공식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명시의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오 시장과 연결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미공개 여론조사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굳이 조작까지 하면서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선거의 주요 고비 때마다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만들어진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인지 철저한 규명이 요구됩니다.